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팟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국제뉴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동아시아 사회운동 소식을 전해주러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나와주셨습니다. 명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네, 명교님 사무실 이사도 가고 그죠? 네네. 네, 뭐 뉴스레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네. 동동. 네,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플랫폼C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구독할 플랫폼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광고해 주는 데가 별로 없는데. 네, 우선 벌써 4개월이 넘었어요. 미얀마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상황 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네, 여전히 굉장히 답답하고 뭐 가슴 아픈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미얀마 정치범 지원 협회 AAPP라고 하죠. 여기에 따르면은 그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어제도 이제 두 분이 또 돌아가셔서 네, 어제는 오늘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이 6월 7일입니다. 아, 그쵸. 네. 6월 6일. 6월 6일. 네, 6월 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군부의 목숨 잃은 시민들의 숫자가 849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포된 사람은 5,817명이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사형 판결까지 받으신 분들이 31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까지 내렸군요. 네네. 네. 그 군부가 그 며칠 전에 그 뉴스 보셨어요? 네. 그 군부 총사령관이 그 홍콩 언론이랑 인터뷰했다는 건데 네. MBC에 보도가 됐었죠. 우리나라 이제 TV에도 나왔는데 되게 뻔뻔하게 막 심지어 웃으면서까지 얘기하면서 네. 자기도 미얀마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저항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 보고 너무 화가 났는데. 얼굴에다 뭐 던져주고 싶지 않았어요? 네, 너무 화가 났는데 아무튼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좀 놀랐고요. 근데도 이제 자기는 국가와 헌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네. 저는 약간 그 옛날에 나치 시절에 실제로 그 학살을 자행했던 나치 전범들이 자기는 민족을 위해 한 거다, 자기는 국가를 위해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늘 이런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뭔가를 할 때 꼭 말하는 게 그게 네, 그렇게 말을 하죠. 무엇을 위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확신범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웃으면서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좀 약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거에 대응해서 또 미얀마 학생들도 열심히 시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네,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소식은 학교에서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군부 쿠데타 위해서 군부가 점령한 정권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업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대학교뿐만이 아닌 거죠? 네, 대학만이 아니라 뭐 고등학교, 중학교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부 쪽에서는 그렇게 계속 거부하는 교사들 수천 명을 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또 못하게 하는 거군요. 네. 근데 벌써 그러니까 4개월째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포스코하고 군부 관계를 끊으라는 이제 시민들의 요구도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데 포스코가 최근 일부 배당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 고전에 이제 토탈이랑 그 쉘에서 네. 거기도 이제 미얀마에서 아주 크게 이제 1조 원 규모로 그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먼저 이제 미얀마 군부에게 그 이윤을 송금하는 거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는 이제 외신 보도가 나왔고 이제 회사 측에서 그 직접적으로 밝히는 얘기도 있었는데 입장도 있었는데 네. 이걸 보고 약간 눈치가 보였는지 포스코 측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네.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포스코 측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거를 뭐 결정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네, 제가 본 기사도 네. 그쪽 그 현지 기사를 보도를 이제
그걸 해주는 거였어요. 방침을 네, 뭐 하려고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약간 그냥 그런 식의 말을 한번 흘려보면서 약간 상황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간보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검색했을 때 뉴스에서 읽을 수 있었던 기사가 좀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기사가 삭제했다고 뜨더라고요. 아예 그럼 지운 거네요. 네, 그쵸? 아마 포스코 쪽에서 이제 대관 이런 업무를 통해서 이제 지워달라고 언론사 쪽에다 얘기해서 기사를 지우신 것 같은데, 뭐 분명히 이제 확정을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건 공식 발표는 안 한 거는 맞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우리의 추측입니다. 많은 기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미얀마 지지 시민 모임에서도 한번 알아보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죠. 이 부분에 있어서. 네, 확실히 이제 이전에 이제 시민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포스코가 군부에게 송금하는 걸 중단해야 된다는 요구했을 때 포스코 측에서는 계속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 자기들은 군부와 관련이 없다. 맞아요. 우리 군부에게 송금하는 게 아니다.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간다. 하다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다른 가스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송금을 중단하고 있는 거를 보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속으로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흘러 들어가긴 가는데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왕좌왕 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우왕좌왕하면서 약간 눈치를 보면서 안 하려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싶다는 식의 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시민들이 우리가 같이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시아팟을 녹음하고 있는 지금 6월 7일 현재 미얀마 내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현재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에 미얀마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212명이 나왔는데요. 뭐 우리 수치로 보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쿠데타 이후에서 하루 기준 최대치라고 해요. 미얀마에서는. 그래서 쿠데타 상황에 코로나 확산까지 지금 미얀마 시민들의 안전이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쿠데타 중단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대만에도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몰랐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은 바로 대만 원주민들의 투쟁 소식인데요. 명규님, 먼저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대만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원주민이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대만이라는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학자들마다 이제 견해가 다른데 8,000년 전부터 있었다. 아니면 5,000년 전부터 있었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한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오스트로네시아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레이 계통도 오스트레아네시아족에 속하고 주로 이제 남태평양이나 인도양의 이제 그 섬나라들 이런데 이제 사는 인종 어족이들을 이제 오스트레아네시아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만 원주민들은 이 오스트레아네시아족이고 말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중국어 티베터 계통이 아니라 완전히 아래쪽. 다른 맞아요. 그런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그 생김새도 한족과 다르고 언어도 많이 다르고 주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의 복건성 쪽에서 수천 년 전에 건너왔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분들이 대략 이제 대만 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이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인족을 인정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는데 지금 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소수민족은 원주민은 16개
소수민족입니다. 정말 많네요, 생각보다. 네, 되게 많죠. 네.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있다고 얘기하는 소수민족들도 한 23개 정도 되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건데,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소수민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인구수가 많은 데는 한 22만 명. 22만 예, 명. 아미족인데, 네, 그런 데도 있고 한 300명 규모의 아주 작은 소수민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건 역사적 과정이죠? 네, 이분들도 이제 왕국을 구성해가지고 일종의 부족 연맹 국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오랫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침략해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여기 이 원주민들 나라를 쳐들어야겠다 이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 동아시아 안에서는 인지되고 있었던 세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왕국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네덜란드가 대만에 이제 왔잖아요. 근데 와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딱 보니까 여기 원주민 왕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이분들을 몰아냅니다. 산 쪽으로 몰아내고 또 남아있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네덜란드가 금방 또 그 중국에서 온 정성공이라는 정씨 왕국이라고 얘기하죠. 그 한족 계통의 이제 명나라를 계승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 와서 이 네덜란드를 몰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왕국이 유지되다가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이제 사라졌는데, 이 왕국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6세기, 17세기 이때 이제 중국 대륙 쪽에서 한족이 대거 이제 이주를 해온 거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네, 그 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이제 이 전쟁을 거치면서 뭐 학살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동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산지대로 대만은 이제 동쪽이 산이 많잖아요. 산지대로 이제 이주해 가면서 지금은 이제 산 쪽에서 많이 머무르면서 살고 있다고 해서 이제 고산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한족에 동화된 이제 원주민들은 평포족이라고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종족 이름이 아니라 평지에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57만 명. 57만 명. 네, 그래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 대만 인구의 2.44%. 2.44%. 네, 많은 건 아니지만 적다고도 할 수 없는 거죠. 57만 명이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죠? 네, 상당히 정체성도 유지하고 언어도 그대로 이제 계승하면서 자기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왠지 대만 정부가 많이 인정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그렇죠. 20세기 때는 거의 인정을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정책이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많고 원주민들도 계속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최근에는 2000년대 이후에는 좀 원주민들도 인정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뭐 지원도 하고 뭐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뭐 이런 것도 사업도 하고 뭐 그런 게 있고요. 활발히 있고, 그 세계는 지금인가요? 네. 그 다큐멘터리 저는 즐겨 보는데 거기에도 이제 대만 원주민 특집 그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영화도 있다면서요? 네, 영화도 그 있죠. 그 워리어스 레인보우라고 해서 우리나라 영화 제목인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개봉이 됐었는데, 네, 대만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흥행을 했던 대만 원주민들이 과거에 이제 일제 그 점령 시기에 일제에 맞서서 싸웠던 실제 사건을 이제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제 대만 이야기,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원주민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워리어스 레인보우 이런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대만 원주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번엔 나왔을까요? 네, 지난 5월 12일에요. 그 대만 원주민들이 그 대만의 이제 행정부 청사 앞에 가가지고 내 이름을 돌려달라. 라는 제목의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돌려달라. 네, 한 수십여 명, 한 30-40명이 이제 참여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 원주민 청년 전선이라고 이제 원주민 운동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활동하시는 사분가즈 발린 신안이라는 활동가가 그 이제 뭐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유명한 이제 이런 원주민 활동가, 인권 운동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한 거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만에도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옛날에는 한자로만 이제 적을 수 있었고 이름을 옛날 우리 주민등록증처럼요. 예.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게 법이 2001년인가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여기다가 이제 로마자를 변기할 수가 있게 됐대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위한 거긴 하죠. 발음이 좀 될 수 예, 있게. 발음이 될 수 있도록 네. 이제 바꾸게 했는데, 근데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은 이 한자 발음이 이 원주민 언어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발음 네. 체계가 다르고 이제 네. 다르기 때문에 한자로는 이게 그 자기 이름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완전 틀린 발음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니까 이 한자는 아예 안 쓰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이 로마자로만 쓸 수 있게 해달라. 이 원주민들의 이름은 그런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만의 국가어원발전법이라는 법이 있고 원주민족 어원발전법 이런 법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민증에 이런 거 이렇게 적게 돼 있는 건데 네. 이거를 바꾸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원래는 한자와 로마자를 변기하는데 로마자만 쓰겠다. 한자로는 네네네. 더 이상 이름이 표시가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이름을 쓰는 어떤 체계나 뭐 우리나라도 이제 영어랑 한국어랑 이름을 쓰는 체계가 다르시듯이 맞아요. 성의 위치도 다르고 뭐 그쵸.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 소수민족들의 그 원주민들의 어떤 전통에 맞게 이름을 적으려면은 한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 대만 정부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묵묵부답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숫자가 많지 않아서 더욱더 네, 그럴 그런 수도 거 있겠네요. 있는데 제가 생각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이게 그쵸. 한자로 적으면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음. 발음이 나는 대로 한자를 적은 거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이 이름을 보고 그 식당 주인이 뭐 싸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실 이분은 이제 사씨가 아닌데 사씨가 아닌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많이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이름대로 불러달라는 요구니까. 네. 그래서 진짜 제목이 내 이름을 찾아달라는 말이 네네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태양열 발전소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이것도 되게 오랫동안 그 원주민들이 계속 싸워온 문제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그 대만에 보면은 남동 쪽에 그 타이동이라는 그 도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인구 20만 정도의 이제 현인데, 근데 여기에도 이제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아요. 보통 이제 동쪽, 남쪽에 많이 사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그 이 지역에다가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이제 지방 정부랑 정부의 계획에 반대해가지고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그 뭐 태양열 발전소를 하는데 아마도 원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겠네요. 네, 여기 그 타이동시 약간 남쪽에 카트리푸르 라는 이제 부락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 영규님이 사람 발음 발음이랑 지방 얘기할 때마다 내가 너무 간신히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네, 웃겨. 이게 원주민어로 이게 뭐가 돼 있어가지고 영어로 그러니까 네. 로마자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여기 이제 구글 검색해 보면 여기 나오는데 네. 이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아. 근데 여기 이제 불악에 모여 사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네. 이 지역에다가 이제 그 군에서 타이동 현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주민들은 이게 되면은 이 땅은 원래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고 그쵸. 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자신들이 이제 살고 있던 어떤 자연 환경이나 터전이 맞아요. 많이 훼손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졸속으로 이거를 이제 현 의회에서 그냥 통과시켜 버렸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면서 계속 몇 년째 이제 싸움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어느 나라나 이 과정은 맨날 변하지를 않고 똑같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나 뭐 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성주나 네, 네. 강정이나 이런 데가 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토지도 막 몰수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 자체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 소수민족들이 원주민들이 살던 땅인데 그 전에 이제 그래서 원주민들이 요구하던 거는 이 땅에 대한 소수민족들의 소유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계속 무시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다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한 거죠. 네. 그랬군요. 그래서 뭐 이게 되게 가까스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의회에서 187대 173으로
그럼 14표 차이예요? 네, 14표 차이밖에 안 됐던 거죠. 거의 뭐 52대 48 이 정도 수준으로 네, 통과가 된 거고 이게 통과가 된 게 재작년 딱 2년 됐고요. 네,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되다가 이제 공사를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 건설 업체 측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제 나선 것 같습니다. 뭐 개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듣고 네. 하면 좋겠고 네. 또 하나 원주민들과의 이런 싸움은 아시아 전역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네. 땅에 대한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얀마에서도 네. 그 몇 년 전에 수력 발전소 미얀마 북부에다가 네. 이제 만들려고 했을 때 중국 정부랑 이제 협업해가지고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을이 아예 수몰되니까 그쵸. 그거를 되게 반대하는 운동이 활발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라오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네, 있었던 맞아요. 것 같고 네. 곳곳에서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좀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계속 그 정부랑은 대치가 많이 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여전히 뭐 타협점을 찾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원주민들이 더 계속 싸움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 이게 원주민들이 시위를 하면은 현지 활동가 말에 따르면은 원주민 시위할 때만 경찰을 훨씬 많이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주민들이 데모를 하면은 네. 이제 한족이 데모할 때랑 다르게 더 많이 보낸다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권력이 좀 더 네, 인종주의적인 그런 탄압도 좀 있는 측면이 있어서 더 원주민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고 화가 더 나죠. 네네. 왜 이렇게 대우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아쉽습니다. 네, 많이 아쉽네요. 원주민 분들의 싸움을 응원합니다. 네. 잘 모르던 대만 원주민 이야기, 또 최근 상황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후에도 또 명규님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되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명규님 그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이게 아시죠? 네. 되게 오래됐잖아요. 저도 한동안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보다가 최근에는 잘 팔로우를 못 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5월 3일에 그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아사히 글라스 한국법인 네. 대표인 그 하라노 다케시 네. 이 전 대표한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청업체였던 GTS의 대표 정재윤 전 대표에게 4개월 그리고 이 법인에게 벌금 2천만 원. 너무 적다. 네, 네. 되게 적죠. 하청업체에도 뭐 벌금 500만 원 이런 네. 걸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어쨌든 이제 계속 싸우고 사회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나온 그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일본 쪽에서 일본의 노동자들이 이 아사히 글라스 노동자들에게 연대하는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사히 글라스 노동자들이 낯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성주에 저희가 네네네. 사드 때문에 막으러 가면 늘 자주 아사히 오시죠. 노동자들이 네네. 와서 막아주시는 게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더 먼 일 같지 않고 가까운 일 같은데 이 네.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2015년에 그 구미에 있는 이제 공장이었는데 일본계 이제 기업이죠. 근데 네. 이제 이 공장에서 여기서 일하고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워낙에 이제 여기 현장이 열악하니까 노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합법적으로. 네. 근데 이제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사측에서 이 아사히 글라스 사측에서 갑자기 이 하청업체랑 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하청 소속으로 있었던 노동자들이 다 전원이 해고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78명이 전원이 해고가 된 사건이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이제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싸움을 하신 거죠. 네. 지금까지 6년 동안 이제 싸움을 지속한 건데 사실 뭐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만들고 나서 이렇게 그 하청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이거는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될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조 탄압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걸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이제 법적으로도 법원도 이게 부당노동 행위다, 잘못된 거였다. 그리고 이제 대표에 대해서도 이런 판결이 나왔던 건데,
네, 그런 싸움입니다. 이제 좀 승리하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하는 이제 해야 된다고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이렇게 집단을 해고를 한 거니까 네,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본 노동자들이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히글라스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전범 기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이 일본계 기업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본 노동운동 쪽의 분들의 이제 생각이 맞닿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그 우리나라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지회 분들이 일본에도 몇 번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원정 투쟁 가셨죠. 네네네. 그리고 그 이분들도 계속 이제 일본 쪽에서 현지에서 남아서 할 수 있는 연대를 해오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판결이 있으면서 이제 5월 7일 날 일본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본사에 가가지고 도쿄에 있는 본사에 가서 네. 그 아사히글라스 본사가 불법 파견 책임을 져라 네. 이런 요구도 하고 거기다 서한 전달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도쿄 도심 쪽에서 가도행진도 펼치고 네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해주신 거죠. 네, 네. 최근에 그 한일 갈등이 워낙에 이제 심하고 이게 그쵸. 이제 국민 각각의 이제 각국의 이제 여론에도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부담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도 이제 그 한국의 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한다는 의미로 이 일본에서 이렇게 연대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한일 간 갈등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같이 이 국경을 넘어서서 연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사히글라스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있습니다. 2017년에 발간됐고요. 들꽃 공단의 피다라는 제목이고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저도 읽고 너무 감명 깊어서 서평도 쓰고. 아, 진짜요? 네, 그랬어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몰랐었어요. 네. 한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연대 역사도 길거든요. 네. 일본 정부랑 달리 또 일본 시민들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일본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얼마 전에 5월 27일 날 아사히신문 1면 머릿 기사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현지에서 촬영했던 기자의 사진 필름 네, 247컷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당시 사진부 기자였던 아오이 가스오 씨하고 사회부 기자였던 사이토 다다오미 씨가 1980년도 5월 그 18일 즈음에 2번 정도 광주 시내에 들어가서 취재를 감행을 했고 이제 그 사진들이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지금 미얀마 사태도 그렇지만 이제 외부에 있는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보도를 해야만 이게 또 나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는 나쁘지만 우리가 또 한국의 이런 안 좋은 상황일 때 일본 기자들이 와서 또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에 대한 과정들을 보면 한일 시민사회 연대가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본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또 일본 시민들이니까요. 그래서 한일 시민들이 더 연대해서 더 평화로운 한반도랑 동아시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 연대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동네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명규님 오늘도 생생한 동아시아의 투쟁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이 또 기다려지는데요. 네, 오늘 홍명규 플랫폼 C 활동과 함께 해주셨고요. 네,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